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2025년 5월 29일에 나온 대법원 2022-220014 건을 통해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자가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 채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증과 상속 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유언과 유증으로 해서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유언이라는 것을 크게 나누면 유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유증이 되는 것이고, 재산 이외의 부분, 예를 들어서 신생자가 있는데 뭐 인지를 한다거나 이외에 뭐 가족 관계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넘어가서 우선 사건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고인 소외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재산을 원고한테 유증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자녀였습니다. 또 다른 자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총 5명 있었고, 그리고 고인의 배우자도 있었는데, 이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 소송에서는 크게 다뤄졌지만 이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고인은 유언장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이 원고한테 모든 재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산을 넘기는 형태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합니다. 총 5명의 자녀가 있었고, 고인 사망 이후에 다른 자녀들은 이제 유류분 반환을 원고에게 모든 상속 재산이 넘어갔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원고에게 청구를 했고, 그 유류분 반환이 인용이 되어서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유류분은 참고로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자녀가 5명이라고 한다면 5분의 1씩이기 때문에 5분의 1의 절반인 10분의 1이 각 자녀당 유류분 청구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인해서 법적 상속분 유류분액이 부족해졌다고 주장을 해서 5분의 1씩 나눠서 승계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유류분액이 부족해졌다고 주장을 해서 유류분 사건은 이전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 소송으로 넘어왔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하급심에서는 유류분 청구로 인해서 원고가 고인의 빚 전체 중에 2분의 1만 승계를 하고, 왜냐하면 10분의 1씩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 빚의 이제 유류분 청구액의 이제 10분의 1, 한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5분의 1이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씩 나눠서 10분의 1은 원고가, 10분의 1은 뭐 또 다른 피고가 해서 이 2분의 1 절반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승계를 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비율대로 승계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원고가 상속인 으로서 이제 빚을 대신 갚았다라고 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했고, 특히 이 빚과 관련된 부분은 상속세 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은 유언으로 재산받은 사람이 고인의 빚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류분 반환 청구했을 경우에 상속 채무도 일부 승계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포괄유증으로,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에 부족해진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이기로, 유류분 청구가 인정이 되면 유류분 유증의 효력, 즉 유언증령, 유언의 효력이, 재산과 관련된 유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일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류분 한도 내에서는 유증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유류분 청구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채무로 옮기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은 뭐 재산에서 채무액을 뺀 다음에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을 만들어서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계산 방법 자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급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는데, 핵심은 빚은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다 떠안는다. 결국 유류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포괄유증을 했기 때문에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류분 제도는 부족해진 재산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유언의 유증의 효력의 일부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킬 뿐이지 채무를 다시 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청구에 따라서 이제 재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면 이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이 유류분액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채무액을 빼고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재산 받는 거에 있어서는 채무를 이미 제외한 부분이어서 다시 빚을 한다는 것은 결국 두 번을 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가결환송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하급심은 이제 채무 절반만 승계하고 나머지 승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포괄유증으로 이미 승계가 된 상태에서 유류분 제도는 세무 승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괄유증으로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빚을 떠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내용 정리해서 보면 포괄유증이었고 그리고 유류분 제도는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총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에 이미 채무 부분이 공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에 따라서 재산을 받는다 해서 채무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의 의미를 보면 포괄유증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받은 사람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승계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유류분 제도에 있어서는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지 채무는 다시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포괄적 유증과 관련된 부분 어떤 부분이 포괄적 유증이냐라고 의문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괄적 유증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승계하는데 모든 재산에 대해서 넘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포괄적 유증이 되는 것이고 뭐 특정 예를 들어서 특정 아파트 뭐 A라는 아파트를 증여하겠다. 뭐 물론 이 재산이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포괄적 유증이 되겠지만 뭐 여러 아파트 예를 들어 D 아파트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A 아파트 하나만 준다라고 하면 특정 유증이기 때문에 그 특정 유증에 대해서는 빚은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만 일단 상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분으로 또 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포괄적 유증과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